네, 여러분들 혹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사 갈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수년 내에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영상이 더 귀중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머치동 컴퍼니 대표 머치동입니다. 오늘은 이사에 대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에 있어서 큰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만 모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이사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이 영상 속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영상들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평탄하고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사 가야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사 가자마자 갑자기 가족이 성격이 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말 유순하던 남편이 이사 가자마자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또 안 먹던 술을 막 마시게 되고,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던 남편이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앓거나 이렇게 성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신기합니다. 이사 가자마자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적응도 안 될 만큼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서 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반년, 1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밖에서의 어떤 일 때문에 성격이 바뀐 건지, 진짜 이 집에 와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사한 이유부터 바뀌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집고지워 진단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사를 바로 결정하시는 게 정말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사 가자마자 갑자기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쁜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좀 큰 의미에 있어서 사고라든지 아니면 남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송사도 있고요. 요런 것들은 집의 구조 때문에도 그렇고 터로 인해서 또 각각의 그 방향이라든지 구조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방향일 때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체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의심해보고 옮겨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집터가 안 좋아서 나쁜 일이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집터가 기운이 사는 사람 주인보다 너무 기운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 기운이 나를 억누르고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운이 테스트할 경우에는. 그렇진 않고 그것을 이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운의 테스트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집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 가자마자 계속 이벤트들이, 그것도 나쁜 이벤트들이 막 생긴다면은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많은 집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저희 스승님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장 전문가니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앉아서 풍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도 참 무섭습니다. 이 집에 갔는데 막 엄청 나쁘진 않아요. 뭔가 크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성격이 가족이 바뀌어가지고 나쁜 일이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건 아닌데, 근데 그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될 듯 말 듯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일이 확 생겨버리면은 이거 안 되겠다 딱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싶으면은 또 조금씩 이제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또 그게 몰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싶으면 또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명확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안에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중요한 곳들의 방향 자체가 너무 잘 맞는데 화장실 위치가 딱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운을 막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신경이 점점 쓰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의 흐름을 나타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건강 문제죠. 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것이 진짜로 돈이 나가는 것을 세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사를 가자마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건강의 문제는 사소하게 뭐 잠을 못 자는지 뭐 두통이 일어난다든지 이 수준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떤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딱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의뢰 받듯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 소견이 나와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위에 종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암 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서 낫게 됐다. 이거는 그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더 커질 수 있는 병을 초기에 막게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수술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 집에 와서 암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집에 와서 더 커질 암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오래도록 잠을 못 자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한두 달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잠이 불편한 겁니다. 잠을 불편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 또 하는 일이 또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침대 위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는 그곳에 수맥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침대 배치 바꾸시고 수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박지 밑에 깔면은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방 배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터가 안 좋은 거니까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도록 잠 못 잔다.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내 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이 주변 이웃이 괴롭힐 때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사시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를 겪고 있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이거 참 잘 안 되죠.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랫집에서 윗집의 보복을 위해서 그런 우퍼라는 제품도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 혹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또 신경이 예민할 때는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잘 이야기를 해서 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윗집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시끄러운지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위에 가서 좋은 말로 잘 얘기하시면은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딱 집에 사시게 되면은 주변에서 유독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히 트러블을 만들고 흠집을 잡곤 하지만은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리액션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술이라도 한 병 사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좋은 얼굴로 대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스터님이 살아오셨던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그 층간소음 같은 거라든지 주변 이웃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최대한 잘 해결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새로운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물들기 전에 바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내 몸에 젖는 가랑비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나쁜 곳에서 잠을 자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거기에서 이틀 밤, 3일 밤, 한 달, 1년을 지내다 보면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집이라는 거, 운이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딱 왔는데 뭔가 이상 징후를 감지는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냥 세월 따라 무심히 흘러가 버리게 되고 3개월, 6개월, 1년은 정말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짧게 훅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미 나는 나쁜 기운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지 좋은지도 판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따져서 이건 이사 가야겠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현저히 줄이고 큰 부를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재물운을 위해서 이사 갈 때 꼭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밥솥입니다. 이 밥솥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에너지를 얻음에 있어서 잘 때도 에너지를 얻고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하는 주요한 도구는 바로 밥솥인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옛날 주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특히 가마솥이 걸려 있는 그 주방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와서도 현대 주거 공간 형태에서도 전통적인 풍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이자 건강운이자 내 운에 내 활동력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바로 이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솥을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밥솥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햇반 같은 거 보통 잘 드시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햇반 잘 챙겨 가지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고거를 챙겨서 딱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밥솥 챙겨갈 때 빈 밥솥 두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금고가 비어 있거나 지갑이 텅텅 비어 있으면은 그만큼 재물운이 없다는 것처럼 밥솥도 비어 있으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쌀을 채워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원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밥솥에 밥을 해 가지고 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밥을 해서 가게 되면은 이동 중에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밥솥이 뜨거운 상태니까 그 들고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밥솥 안에 쌀을 담아 가지고 쌀도 또 그냥 담아 가면은 막 밥솥 안에서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봉지에 딱 예쁘게 잘 담아 가지고 새 집에 가서 첫 끼 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담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밥솥 가져가 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사 간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밥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밥솥이 아직 구비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햇반 아니면 정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라도 밥을 그렇게 이사 간 집에서 딱 먹는다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밥솥과 함께 꼭 가져가셔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 이불입니다. 이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요. 내가 잘 때 내 몸을 감싸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불입니다. 새로운 집이 있으면서 이제 울타리와 지붕이 생기지만은 집 안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또 내 몸을 보호하고 자는 동안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던 이불 그대로 들고 가셔 가지고 이 이불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사 갈 때 당연히 밥솥하고 이불 챙겨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삿날을 먼저 받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날부터 먼저 딱 받아 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집안의 살림이라든지 그런 가재 도구들을 비치하시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밥솥하고 이불을 가지고 가야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 집안에서 좋은 운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이삿날은 됐을 때 그때는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밥하고 이불을 꼭 잘 챙겨 가셔야 되고요. 뭐 정식적으로 이사를 간다 하시더라도 밥솥하고 이불만큼은 여러분들 차에 잘 모시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직접 딱 갖다 놓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 재물운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밥솥하고 이불을 잘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삿날이라는 거는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누워 자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진짜 그 집에서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사를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현실적으로 뭐 직장에 옮겨가거나 학교를 옮겨가거나 할 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어떤 외부의 일 때문에 마지못해 가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그렇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가는 것도 맞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사를 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불을 덮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첫날을 지내게 되는 거고 집안의 기운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집에서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게 된다라는 것은 콘센트에다가 전기 코드를 꼽는다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는다. 즉 강력한 좋은 기운이 있는 집에서 내가 딱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 몸에 그런 좋은 기운이 순환이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좋은 운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사업을 하신다면은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직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사를 잘못 가게 됐을 때는 학업, 뭐 직업, 사업 이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 어떤 사업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운의 시작은, 특히 살아있는 사람의 운의 시작은 양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실제 사례를 한번 또 들어드려 봐야 더 와닿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마스터님께서 예전에 집을 감정해 드린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 진짜 소위 말해서 잘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갈 때에 이제 마스터님을 통해서 집을 감정 받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옮겨가려고 하는 그 집이 좋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방향도 좋지 않았고요. 어쨌든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판단하는 거는 의뢰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의뢰하신 그분은 원래 생각대로 집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본인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의뢰 이사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갔고요. 거기다가 잘못된 날을 선택하셔가지고 택일을 받아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던 건강하던 자신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택일 하나만으로 잘못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잘못 맞물려졌을 때 이 택일 하나가 더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생과 사가 엇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논문들 다 훑어보고요. 역사적인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택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택일이라고 하면 막 미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에서부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은 언젠지 가늠 안 되실 텐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명입니다. 대단하죠? 우리처럼 100년 살다가는 그런 인간의 짧은 식견이 아니라 이미 8,000년 전에 우리 인류는 이러한 날짜의 개념, 그리고 어떤 날짜에 어떻게 해야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양과 서양의 구분을 막론하고요. 종교마저도 막론하고 모든 유럽 국가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택일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중에서 백제에서부터 그러한 역법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 역법의 흔적이 바로 택일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삼국시대 백제에서뿐만 아니라 넘어와서 고려시대 또 넘어와서 조선시대까지 이 역법과 관련된 택일과 관련된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이 딱 시작하는 그 건국될 때부터 1902년까지 계속해서 택일서가 발간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택일서가 1902년에 발간되다가 일제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역사가 끊겨지게 되고 해방이 된 이후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민력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것이 현재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 때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너무 많은 일상적인 태기를 다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중요한 날들은 꼭 태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신 만큼 이 태기라는 것은 모든 우리 인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이르러서 그렇다면은 이 택일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일까?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져다 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인류가 왜 택일을 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고 자란 이런 만물의 영장 수준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났을 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과 자연의 순환의 흐름에 맞추어서 날짜를 고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되 하루를 살더라도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그 흐름에 맞는 날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택일의 본질적인 의미인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나의 운을 조화롭게 만들게 되고요. 조화롭다라고 하고 순조롭다 한다면은 내게 일상에서 힘이 덜 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손실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의미로 환산이 되고 그것이 또 나에게 좋은 운을 많이 쌓도록 도와준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귀결점에 이르는 것이 그러한 운적인 조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택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그러면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 저희가 주요하게 컨설팅 해드리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사라든지 개업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장례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택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적인 우리가 택일,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을 만난다라든지 바이어를 만나는 그런 미팅날, 그리고 은행을 가는 날, 뭐 통장을 개설하는 날, 집안의 큰 가구를 이동하는 날,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하는 날 등 그런 생활적인 택일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중요 택일, 생활 택일 이런 구분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택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많은 택일을 하면은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 비판이 있었던 거지, 반대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의미로 택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의미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 상냥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날, 집을 딱 짓기 시작하고 대들보를 들어올리는 날, 그 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양옥에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건설사를 통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상향의 개념이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원으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땅을 사시고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보고 직접 시공을 맡기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상향하는 날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일반 대중들마저도 태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옛날에 잘 사시는 분들, 귀족층, 그 위에 왕족들 모든 소위 말해서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다. 현대에도 저희 컨설팅 그리고 저희 마스터님을 통해서 이런 풍수에 대한 부분을 챙기시고 이런 태길까지 다 챙겨 나가시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운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잘 되면 더 잘 됐지 나쁘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런 것까지 뭐 다 챙기고 사냐? 현대사회에서 다 그런 거 미신이고 내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자분은 편한 날에 택이라면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편안한 거하고요.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집에서 정말 교감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늘 강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싫다는 그 마음을 단지 내 편안함으로 포장을 해버렸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운의 이런 불일치, 부조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감없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잘 봐오시고 저의 말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로 또 중요한 개념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